수지 맞은 우리 39회가 방송되었습니다. 진수지는 상견례 자리를 팍차고 나와 약혼을 파투내고 자신의 동의 없이 이를 진행시킨 한현성에게 크게 실망하여 한현성에게 이별을 고하고 잠적하였는데 최두리의 작전이 성공하여 진수지는 최우리의 마당집에 새들어 살게 되었습니다. 한현성은 진수지에 대한 마음의 끈을 놓지 않고 언젠가는 꼭 다시 진수지와 결혼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진수지의 가족에게 도움을 줄 방법을 생각하였는데요. 한현성은 진장수에게 해들 병원이 후원하는 보육원과 양로원의 비비로를 정기적으로 납품을 하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을 하였고, 진장수는 진수지와 한현성의 약혼이 일그러진 마당에 무슨 염치로 그런 호의를 받아들일 수 있겠냐고, 그리고 지금 진수지의 행방도 알 길이 없는데 한현성과 진수지가 결혼까지 잘 될 거라는 보장이 없는 것 같아서 일단은 갈등하지만 메뚜기처럼 단속을 피해 도망다니고 소득도 시원찮아 가족들의 생계가 막막한 걸 생각하니 한현성의 제안을 거절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한현성이 오피스텔을 얻어서 집에 들어오지 않고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한진태는 가족들에게 소외된 자신이 한심하고 한현성이 진장수를 따로 만나고 있는 것을 보자 아직도 진수지를 포기하지 못한 것이냐며 어이없어 하는데요. 김마리가 가지고 있는 이혼 서류를 본 뒤로 자신이 지난 30년간 읽어놓은 것이 언제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불안하여 김마리에게 언제부터 이혼 서류를 가지고 있었냐며 물었고, 김마리는 30년 전부터 가지고 있었지만 한 번도 이혼 얘기를 꺼내지 않았던 이유는 한진태가 자신의 옆에서 계속 살아가는 것이 자신이 한진태에게 줄 수 있는 지옥 같은 형벌이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김마리는 한진태와 결혼하면서 많은 것을 포기해야만 했고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린 사람이 한진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진태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 김마리 자신에게조차도 지옥이나 다름없는 결혼 생활을 자신에게 유일한 희망인 아들 한현성만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30년간 인내하며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진수지를 그리워하며 이제나 저제나 다시 자신을 찾아오기만을 기다리는 한현성에게 예기치 않은 인연이 시작됨으로써 한현성과 진수지 사이에 애정전선에 문제가 생기고 엄마 김마리와도 마찰을 빚게 될 일이 생기게 되는데요. 진수지의 약혼이 파투나고 진수지가 잠적해버린 것을 알게 된 진나영은 장윤자에게 멀리 잠깐 머리 식히러 여행이나 다녀오겠다며 집을 나갔고, 그 길로 한현성의 뒤를 몰래 밟아서 한현성의 오피스텔이 어딘지 알아내었고, 자신이 한현성을 유혹하여 한현성이 자신에게 넘어오게 일을 성공적으로 마칠 때까지 한현성의 맞은편에 입주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진수지가 행여나 마음이 바뀌어 다시 한현성에게 온다고 해도 다시는 두 사람이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진나영은 가능한 한 빨리 한현성을 내 남자로 만들어야 했었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진수지가 어디로 갔는지 알 길이 없는 한현성은 자신의 심경을 토로할 상대로 채우리를 오피스텔로 데려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고, 자신이 그간 채우리가 진수지에게 마음이 있는 줄 오해한 것을 사과하며 진수지가 채우리의 집에 살고 있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채 제발 우리 수지를 찾아달라며 부탁을 하게 되었는데요. 진수지가 집에 혼자 있는 것을 알게 된 채우리는 황급히 황현성의 오피스텔을 떠났고, 진나영은 한현성의 택배를 들고 한현성과 만날 계획을 짜고 있던 중에 술친구를 자처하여 한현성의 오피스텔에 들어가게 됨으로써 진나영이 진수지의 동생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 한현성은 술에 취해 진나영과 하룻밤을 같이 보내게 되었고, 진나영은 이날 밤 일을 인생 역전의 기회로 삼아 한현성이 자신을 거부할 수 없게 만듭니다. 한현성이 진나영에 의해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고 있을 때 진수지는 채우리의 집에서 또 다른 인생이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채우리의 집에 입주한 뒤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매일 밤 뜬 눈으로 밤을 지새고 낮에는 지쳐 잠이 들기를 반복하는 진수지가 채우리의 가족들은 너무 걱정이 되어 어느 한 사람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 과잉 친절을 베풀게 되었는데, 진수지는 그냥 자기를 내버려 두지 않고 귀찮게 간섭하는 채우리의 식구들이 너무 부담스럽기만 합니다. 친구인 윤가림에게는 물론 한현성에게도 연락두절하고 피신하다시피 쉬고 싶어서 월세방을 얻은 것이었는데 하필 잘하는 마당집에 새들어 살게 되어 진수지는 맘 편히 잘 수도 없고 그렇다고 다시 방을 뺄 수도 없고 난감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아라의 생일이 찾아와 마당집에 식구들이 모여앉은 아침밥상 앞에서 최선영이 만든 미역국과 수수경단을 보고 공황장애가 찾아온 진수지는 최선영이 먹으라고 손수 집어준 수수경단을 밀쳐내 버렸고, 채우리는 지난번에도 진수지가 수수경단에 대해
유독 예민한 반응을 보였던 기억을 떠올리며 진수지에게 분명 수수경단에 대해 트라우마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더욱 신경 쓰게 되었고, 병원에 가서도 일체 진수지의 행방에 대해서는 한현성은 물론 누구에게도 입 꾹 다물고 비밀을 지켰습니다. 채돌이는 진수지에게 가족들이 저녁에 패밀리 레스토랑에 간 틈을 이용해 피로회복에 좋은 반신욕을 추천해 주었는데, 안채에 들어가 씻고 나온 진수지는 현관문이 열리지 않아서 애를 먹게 되었고, 마침 채우리는 한현성에게 술 친구를 해주다가 진수지가 집에 혼자 있다는 연락을 채돌이에게서 받고 급히 집으로 달려와 현관문을 못 열어서 난감해하는 진수지를 발견하게 되었고, 두 사람은 현관문을 안팎에서 붙잡고 밀고 당기고 하다가 문이 그만 덜컥 열리는 바람에 서로 부둥켜 안고 넘어지게 됨으로써 이후 만나면 어색하기만 한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금방 씻고 나와 생머리가 촉촉히 물기에 젖은 상태였고 얼굴도 발그레하니 홍조가 띈 진수지의 얼굴이 은은한 저녁 불빛에 채우리에게는 너무 이뻐 보였고, 잠을 자려고 누워도 진수지의 얼굴이 떠올라 잠을 잘 수가 없어 야밤에 생뚱맞게 체조까지 하며 자신의 본심을 억누르는데요. 내가 알던 진수지 선생 맞아? 왜 이렇게 이쁜 거야? 그 찰랑거리는 머릿결하며 토끼처럼 동그랗게 놀란 두 눈, 여신이 따로 없잖아 하며 생각만 해도 미소가 저절로 나와서 정신줄 놓고 진수지를 떠올리는 자신에게 당황스러워합니다. 진수지 역시 괜히 주인 없는 집에 몰래 들어갔다가 채우리와 포옹한 채 넘어진 이를 겪은 것이 황당하고, 자신의 속옷 빨래를 들고 있는 채우리를 보고 민망하여 어쩔 줄 몰라 하는데요. 원래 한 집에 살다 보면 이런 일이야 당연히 자주 발생되는 것이고, 그래도 진수지가 반신욕 중이거나 샤워 중에 채우리가 급히 화장실 쓴다고 욕실에 들이닥치지 않은 것만 해도 천만 다행인 것입니다. 봐서는 안 될 것을 보게 된 사이라면 진수지는 아무리 돈이 땡전 한 푼 없어도 채우리 집에서 계속 살고 있기는 자존심상 힘든 일이니까요. 다시는 아무도 없는 안채에 함부로 들어갈 일이 없을 것이라며 진수지는 채우리에게 다짐했지만, 채우리는 아니 뭐 꼭 그러실 필요까지야 있냐면서 이번 일로 진수지가 자신을 불편해하거나 방을 뺏어 나갈까봐 걱정을 합니다. 채우리와 진수지의 사이가 어색해진 것을 보고 채돌이는 오빠 어제 무슨 일 있었어? 이 확률 100% 채돌이의 레이더에 딱 걸린 오빠 눈빛, 진수지쌤을 보는 눈빛이 심상치가 않은데 오빠 혹시 진수지쌤 좋아해? 오빠가 좋아하면 내가 팍팍 밀어줄 수 있는데 요즘 오빠 칼퇴근하는 것도 수상하고 나는 오빠 짝으로 진쌤이라면 무조건 오케이야. 그러자 채우리는 아니 얘가 레스토랑 가서 이상한 걸 먹었나? 내가 무슨 진수지 선생을 좋아한다고 야단이야. 너 행여 진 선생님 불편하시게 그런 말 하면 안 된다. 진 선생님은 지금 아무 생각 없이 휴식이 필요하다고. 그러자 채두리는 알았어 오빠. 그리고 최선영은 진수지에게 알아 생일 때 수수경단 먹으라고 한 거 정말 미안해요. 혹시 평소 못 먹는 음식이 있으면 다 말해줘요. 우리 식구들이 식당을 해서 그런지 웬만한 음식은 가리지 않는 편이라 나도 별 신경 안 쓰고 있었는데 내가 선생님이 못 드시는 음식을 괜히 내놓은 건 아닌가 해서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우리 식구들은 누구 생일 때마다 수수경단을 먹어요. 아프지 말고 오래오래 함께 행복하게 살자는 의미로. 진수지 선생님은 생일이 언제예요? 선생님 생일 때 수수경단 말고 선생님이 좋아하시는 음식을 만들어 드릴게요. 그러자 진수지는 아니에요. 저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너무 불편을 끼쳐드리는 건 아닌가 싶고 곧 일자리 구하고 형편이 되는 대로 다른 집 알아볼까요? 그러자 최선영은 놀라며 아니 진 선생님 무슨 그런 섭섭한 말씀을. 선생님 이렇게 몸도 허약한데 지금은 그런 생각 마세요. 최선영은 채우리를 불러 진수지에 대해 넌지시 물었고, 채우리는 사실 지난번에도 진수지가 최선영이 준 수수경단을 버리고 갔다는 말을 꺼내려다가 그만두고 아무래도 진수지 선생님에게 이번 병원 일과는 상관없는 말 못할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다며 자신이 더 잘 지켜보겠다고 말합니다. 한편 진나영은 술 친구를 하다가 가버린 채우리에게 투덜대고 있는 한현성에게 택배 물건을 전해주는 척하며 한현성의 오피스텔에 들어갈 빈틈을 노리고 있었는데요. 혹시 혼술하시는 거냐며 자신도 오늘 기분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같이 마실 수 있겠냐며 한현성에게 물었고, 한현성은 술에 취해 진나영을 오피스텔로 들입니다. 진나영은 방금 한현성의 오피스텔을 뛰쳐나간 사람이 누군지 채우리인 걸 알면서도 일부러 물어보는데요. 한현성은 그 사람 제 베프인데 치사하게 내 부탁도 안 들어주고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그러자 진나영은 그 부탁이 뭔데요? 제가 들어줄 수 있는 부탁이면 들어드릴게요. 이웃 사촌 좋다는 게 뭐겠어요. 그러자 한현성은 나는 그쪽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제가 부탁을 합니까? 오늘 술 친구해주시는 걸로도 저는 만족합니다. 사실 오늘 누군가가 너무 보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날이었거든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사는지도 모르고 저는 할 만큼 다 했는데 어떻게 저를 버리고 갈 수가 있는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지금껏 연락 한 통도 없이 날 이렇게 애태우게 만드는지 저 정말 속상해 미칠 것 같습니다. 한현성의 넋두리를 듣고 있던 진나영은 한현성에게 계속 술을 따라주면서 다는 아니지만 그 심정 저도 조금은 이해해요.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현실은 막상 나를 알아주지도 않고 오지도 않을 무언가를 계속 기다리고 사는 심정,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죠. 앞으로 또 힘들 때 제가 술 친구해드릴게요. 저도 이 동네는 처음 살아봐서 좀 낯설고 외롭기도 해요. 이에 한현성은 저도 오로지 한 여자만 바라보고 사느라 변변한 친구 하나 없어요. 너무 보고 싶은 우리 수지 어디 있니? 하며 한현성은 술에 취해 진수지 이름을 막 불러대는데 진나영은 진수지 이름을 듣자마자 짜증이 나서 진수지, 네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진 모르지만 오늘 밤 이 남자는 내 차지가 될 거야. 나중에 다시 와도 소용없어. 하며 골아떨어진 한현성을 토끼 어린 눈으로 쳐다보는데요. 몸을 가눌 수가 없을 정도로 취한 한현성을 억지로 부축하여 침대에 눕힌 진나영은 누워있는 한현성을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진나영은 한현성의 셔츠를 벗겨주다가 한현성과 눈이 마주치게 되는데 한현성은 술이 떡이 되어가지고 진나영을 진수지로 착각하게 됩니다. 수지야, 돌아왔구나. 난 네가 다시 돌아올 줄 알았어. 정말 고마워 수지야 하며 진나영을 끌어안았고 진나영은 선배 사실 나도 많이 보고 싶었어 하며 자신이 진수지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하룻밤을 같이 보내게 되었고 진나영은 새벽에 한현성의 오피스텔을 빠져나오며 회심의 미소를 짓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자신이 옷을 다 벗고 침대에 누워있는 것을 본 한현성은 밤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을 떠올려 보는데요. 앞집 여자와 함께 술을 마신 기억이 떠올랐고 내가 왜 그랬지, 잘 알지도 못하는 여자와 왜 술을 마신 거야 하며 자책했고 출근하려고 나가다가 마주친 진나영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어젠 제가 죄송합니다. 혹시 제가 무슨 실수라도 한 건 없나요? 그러자 진나영은 웃음을 띠며 실수하신 거 전혀 없어요. 하며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둘러댑니다. 한현성은 진나영의 말에 안심하고 출근을 하지만 진나영은 한현성과 함께 술을 마시고 밤을 보낸 증거가 담긴 휴대폰을 보며 진수지의 약혼자를 빼앗는 계획이 잘 되어 가고 있다고 만족합니다. 술김에 오피스텔 비밀번호까지 알려준 한현성은 진나영이 자신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오는 줄도 모르는데요. 김마리는 한진태 때문에 집에 들어오지 않는 아들의 오피스텔을 정리해주려고 들렀다가 진나영이 혼자 들어와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당신은 누군데 주인도 없는 집에 함부로 들어와 있는 거냐며 언짢은 듯이 따져 물었고 진나영은 저 한현성 씨 애인인데요 라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애인? 현성이한테 다른 여자가 있었다고? 진수지 아니면 안 되겠다던 현성이한테 그새 새로운 사람이 생겼을 리가 없을 텐데 하며 머릿속이 복잡해진 김마리는 우리 현성이한테는 결혼을 약속한 사람이 있어요. 도대체 당신은 누구야? 그러자 진나영은 현성 씨한테 여친과 헤어졌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현성 씨가 결혼할 사람은 바로 저예요. 그러자 김마리는 현성이한테 전화해보면 알 수 있겠죠. 당장 주인 없는 집에서 나가요. 진나영은 이래도 우리가 사귀는 사이가 아닌 건가요? 하며 자신의 휴대폰을 김마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아니 이게 뭐야, 우리 현성이가 왜 언제부터? 하며 김마리는 소스라치듯이 놀라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고 진나영은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자신 있는 어조로 장차 해들 병원을 이끌어 나가야 할 해들재단의 이세가 전 여친과 헤어진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새로운 애인과 밤을 보낸 사실이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머니? 그러자 김마리는 너 뭐야, 꽃뱀이야? 우리 현성이가 아무나 만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무슨 착오가 있는 게 분명해. 아무나라뇨? 어머니, 아무나를 오피스텔로 들여서 하룻밤을 지냅니까? 현성씨가 언제든 찾아오라고 비밀번호도 알려줬어요. 하면서 한현성의 녹취 파일을 들려주었고 김마리는 쓰러질 듯한 심정이 되어 그래서 아가씨가 원하는 게 뭐야? 돈이야? 그러자 진나영은
아니요, 현성씨와 결혼하게 해주세요. 저 현성씨 사랑해요. 김마리는 어이가 없어서 집으로 갔고 한현성을 부르는데요. 너 진선생 떠나고 어떻게 하고 다닌 거니? 네 오피스텔에 동거하는 여자는 누구야? 하며 김마리는 한현성에게 화를 내며 물었고, 한현성은 어머니 제가 동거라니요,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세요 했고, 두 사람의 비밀 대화를 우연히 듣던 한진태는 문을 열고 들어서며 이게 다 무슨 소리야? 현성이 너 진선생 말고 다른 여자가 있었어? 한현성은 다급하게 진나영을 찾아와 지금 저한테 무슨 짓 하려는 겁니까? 그날 아무 일 없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진나영은 당연히 아무 일 없었죠.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 늘 있는 평범한 하루였는데 그게 무슨 문제가 되나요? 한현성의 진나영의 말에 어이가 없어서 우리가 왜 사랑하는 사이입니까? 단 하루 술친구만 했을 뿐인데 그쪽은 무슨 목적으로 이러는 겁니까? 단 하루 술친구? 그래요, 단 하루 술친구였다고 치죠. 성인 남녀가 그것도 한밤중에 단둘이 개인 오피스텔에서 술을 마시면서 도란도란 얘기만 나눴을까요? 이 사실을 현성씨가 그렇게도 지다리는 전 여친이 알게 된다면 그 여자가 과연 돌아올까요? 그러자 한현성은 당신이 그 여자를 어떻게 알아? 진수지 아닌가요? 당신의 여자. 여기까지가 수지 맞은 우리 40화 예상 스토리와 결말입니다. 40화에서는 진수지의 자리를 빼앗기 위해 한현성에게 접근한 진나영이 한현성의 술친구로 하룻밤을 보낸 이를 빌미로 한진태와 김마리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모습이 방영되고, 진나영이 그런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 줄은 꿈에도 모르는 진장수의 가족은 해들재단의 비비로를 납품하는 일에 매진하며, 진수지는 다소 어색해진 채우리에게 동료가 아닌 남자로서 느껴지게 됩니다. 최선영은 친양자 입양 취소 소송을 본격적으로 진행시킴으로써 딸 수경이와 재회하게 될 날이 코앞에 다가오게 되는데요. 진수지가 나중에 자신의 친딸임을 알고, 그때에는 이미 진수지도 채우리에게 마음이 많이 가 있는 상태가 되어 최선영은 채우리와 진수지가 가깝게 지내는 것을 탐탁치 않아 하게 됩니다. 강정수는 네가 우리를 포기하든지 수경이를 포기하든지 둘 중 한 자식은 포기를 해야지, 둘 다 네가 꼭 잡고 있다가는 애들 맴속에 상처만 준다면서 최선영을 곤란하게 만드는데요. 더구나 진나영에게 한현성을 뺏긴 진수지는 마음 붙인 채우리와 결혼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겨우 찾은 친엄마 최선영이 자신의 시어머니 자리인 것에 놀라 또 쓰러지게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